자, 흑백요리사 시작하기도 전에 올려버리는 리뷰입니다. 이제는 아예 그냥 물이 들어오기도 전에 노부터 저어버리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흑백요리사 2에 나온 분들 중에 일단 시장 평가로는 가장 그 별을 많이 받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3스타는 안 나오신 것 같으니까. 백셰프 역할로 나오셨죠. 국내에서는 2스타가 5개가 있나요? 2스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2스타 9개요? 그러면 9개가 맞습니다. 2스타 중에 한 곳인 스와니에입니다. 이날 갔을 때 룸으로 예약을 했었는데 룸이 2개가 있거든요. 옆에 룸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흑백 리뷰님 계시더라고요. 아, 흑돈님은 없었어요. 백돈님만 오셨더라고요. 백돈님만 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잡수아님이라고 유튜브 잡수아님. 그리고 다음날에 개항각 갔거든요. 수원이에 간 다음날에 개항각에도 백돈님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유튜버들이 얘 이거 뭐 코스가 똑같구만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수원이에는 어디 지었냐면 신사역에서 이 강 건너가는 길에 신사 스퀘어라는 굉장히 또 최근에 지은 번쩍번쩍 삐까번쩍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요즘 심상치 않아요. 신사 스퀘어에 들어오는 식당들이 다 괜찮은 식당들이에요. 제가 갔던 그 튀김 전문점 키로도 아마 여기 있었고요. 여기 수완이에도 있고요. 라굼이라고 채소요리 전문점으로 하는 미슐랭 원스타? 또 여기 있고요. 여기 다음 주에 박은영 셰프님 있죠? 여경래 셰프님 제자. 박은영 셰프님이 여기에 본인 가게를 또 엽니다. 아주 거기 한번 놀러 가기로 했는데 이 건물에 요즘 괜찮은 식당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여경래 셰프님이 이제 그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이제 본인이 아끼시던 제자분이 나와서 본인 식당을 연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고생 좀 한번 해봐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굉장히 또 잘 챙겨주시겠죠? 한번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와니에 제가 놀란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작부터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여기는 이제 고객의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곳입니다. 타블렛인데 일단은 뭐 영어와 일본어는 다 기본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 별 3개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별의 개수를 올리는 게. 메뉴는 이렇습니다. 더덕, 회덮밥, 누룽지, 밤, 오징어와 사과, 배추전, 황태국, 우엉과 겨울 생선, 전복과 김, 메추리 카카오, 한우와 반찬, 무화과, 대추와 커피, 꼬두라미.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기본 메뉴가 얼마냐? 38. 기본 메뉴가 38. 그 다음에 스와니의 시그니처 추가 메뉴를 하면은 25,000원 추가해야 되고 화이트 트러플과 감자라는 시그니처 디저트를 넣으려면은 90,000원을 더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38만원에 11만 5천원을 추가하면 추가 메뉴까지 다 먹을 수 있으므로 가격은 뭐 50만원에 육박한다. 여기에다가 와인 페어링도 시그니처로 하면은 거의 80만원 가까운 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멤버들은 이렇게 갔습니다. 어서 많이 본 멤버들이죠. 요나 때 시작하기 전에 그냥 최후의 만찬 같은 느낌으로 먹고 고생 좀 하자라는 느낌으로 같이 방문했어요. 약간 좀 요나 때에서 쓸 아이디어도 얻을 겸 그래서 갔습니다. 내부는 뭐 약간 이렇게 돼 있는데 카펫이 깔려 있고 뭐 여기 옷장 같은 게 있고 뭐 서비스 카트가 있고 이랬습니다. 특이한 건 없었고요. 물수건이 있는데 수와니에를 이렇게 박아놨더라고요. 3스타로 가는 레스토랑들은 이런 거를 다 신경 써서 본인만의 식기나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물잔도 이제 밑에 보면 수와니에라고 다 적혀 있고요. 뭔가 특수 제작을 한 것 같은 그런 것들. 이런 소품 하나하나가 별이 3개쯤 가는 길에는 다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더라고요. 브랜드화 시키고. 그리고 이제 가니까 맥주를 한 잔 웰컴으로 주시더라고요. 이 맥주에 대한 설명은 태블릿에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 태블릿에 뭐가 있는지 보여드릴 건데 이 맥주는 심지어 매장에서 팔기도 해요. 직접 양조해가지고 파는 오제라는 사워 에일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술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제가 동영상 찍어온 걸 보여드릴 건데 이게 그 메뉴판이에요. 한번 같이 보시죠. 근데 이거 개 지리긴 한다. 뭐야? 아니 그냥 아니 UI랑 이런 게 여기 테크를 좀 좋아하신 게 느껴져. 진짜 잘 만들어놨어. 이거 불만 보고 있어. 맞춤 제작이.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하나 줘 여기. 둘이서 뭐 하는 거야 이게? 이게 보셨어요? 아니 이게 모든 메뉴가 누르면 설명이 나와. 사진이 나오면서 김 소스, 아발론 덤플링, 뭐 전복 덤플링 한 다음에 왼쪽에 설명이 쭈루루 나오고 모든 메뉴가 다 나와. 이 와인 페어링도 이거 페어링 버튼을 누르면 와인 페어링도 다 나와. 어떤 코스에 어떤 와인이 제공되는지. 그리고 이게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 4개국어로 다 돼 있어. 이거 나 이렇게 하는데 단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식당 중에. 이거 좀 창조적이었어요. 진짜 테크놀로지야. 그리고 다 눌러보면 이게 설명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일단 좋은 거는요. 음식 설명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 같은 리뷰어한테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좀 부담되는 것도 있는데요. 왜 부담이 되냐면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다 읽고 음식을 먹으면 약간 정보를 먹는다는, 카라미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표현 있죠. 음식의 맛보다 이 텍스트에서 느껴지는 정보를 느끼려고 혀에 온 신경을 쓴다라는, 그 정보를 먹는다라는 게 좀 느껴져서 실제로 음식 자체를 온전하게 먹는데 큰 도움을 주지는 않았어요. 이건 저의 경험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이건데, 이걸 음식 먹기 전에 읽다 보니까 먹으면서 이 설명에 있는 이 맛이 나는 건가? 이러면서 자꾸 이게 그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 게 조금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냥 순수하게 음식 맛을 먹고 이거보다는 아까 거기에는 분명히 뭐 이런 맛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좀 느껴지나? 뭐 이게 좀 너무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랄까? 장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더덕입니다. 심지어 이게 그 음식을 다 먹고 나면 이렇게 편지를 주세요. 물론 이제 그 인쇄된 편지인데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읽어드릴 내용이 있어요. 햇더덕은 특유의 쌉쌀한 맛과 향이 인상적입니다. 갓 수확한 햇더덕은 아직 쓴맛이 덜 올라와 촉촉하고 은은한 단맛이 살아있습니다. 과일처럼 달큰한 즙과 탱탱한 수분감이 어우러져 더덕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번 어뮤즈는 햇더덕의 맑은 단맛과 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최소한의 조리법으로 구성한 타르트입니다. 가볍게 구운 더덕과 발효 막걸리로 만든 크림 프레쉬를 담고 그 위를 생 햇더덕을 곱게 채 썰어 눈꽃처럼 풍성히 덮었습니다. 아삭하게 씹히는 생 더덕은 입안에서 달큰한 맛과 은은한 꽃향을 퍼뜨리며 타르트의 바삭한 질감과 어우러져 다층적인 식감을 선사합니다. 부드러운 막걸리 크림은 유제품 특유의 고소함으로 더덕의 여운을 감싸 안으며 향긋하고 깨끗한 피니쉬를 남깁니다. 일단은 리뷰하는 입장에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던 정보 아니에요? 저는 오늘 모든 리뷰를 이 셰프님이 적어주신 셰프님의 의도가 담긴 것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하는 거를 리뷰를 경험해봐야 제가 평소에 그냥 마구잡이로 설명했던 그 리뷰와 어떤 차이점을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제가 음식 먹고 나서 야 음식 설명을 왜 이따위로 안 해? 이러면 저도 제대로 못 적었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다 적혀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리뷰했을 때 평소에 제가 했던 마구잡이식과 이 방식 중에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앞으로 리뷰할 컨텐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회덮밥입니다. 회는 한국에서 밥과 다양한 채소를 함께 비벼 먹는 회덮밥 문화와 결합해 더욱 풍성한 식경험을 선사합니다. 이번 요리는 그 매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김으로 만든 바삭한 쉘, 밑에 있는 이 까만 거죠. 쉘 위에 밥알과 흡사한 식감을 지닌 차조 샐러드와 알싸한 청겨자 잎, 그리고 톡 쏘는 홀스 레디쉬 커스터드를 조합했습니다. 홀스 레디쉬는 여러분들이 그 연어 먹을 때 쓰는 하얀색 소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철 해산물인 관자를 올려 마무리함으로써 바삭함과 쫄깃함, 부드러움이 어우러지고 알싸한 감칠맛이 입안을 화사하게 채워줍니다. 자, 그 다음은 누룽지입니다. 누룽지는 쌀밥을 지을 때 바닥에 눌어붙어 생기는 바삭한 층으로 전통적으로 식사의 일부이자 별미로 여겨져 왔습니다. 바삭하면서도 다채로운 맛의 가능성을 품은 누룽지의 매력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이 식전 음식은 바삭한 누룽지 사이에 흑마늘 소스로 감칠맛을 더한 육회를 샌드위치처럼 담아내어 고소함과 풍미를 한층 더 끌어올렸지 뭐예요. 부드럽고 고소한 칩과 육회의 조화로운 대비 속에서 한입 베어 물 때마다 은은히 퍼지는 귤의 상큼한 뉘앙스는 감칠맛에 섬세한 레이어를 더하여 미각을 새로운 경험으로 상승시킵니다. 이거는 참고로 그 셰프님이 직접 메뉴를 만들 때 보완했던 거를 토대로 적으신 거라고 해요. 자, 밤이에요. 이건 밤인데 일단 위에는 폼을 얹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래쪽을 보시면 밤을 갈아 놓은 밤 스프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부분은 하얀색이고 아래쪽은 이렇게 아이보리 색깔로 와가지고 밑으로 갈수록 이제 밤 맛이 더욱 진하게 나고요. 위쪽은 폼입니다. 이 폼이 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적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약간 좀 그냥 달큰하고 안에 은행 같은 것도 구운 것도 들었고 밤 양갱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맛있어요. 라고 저는 평소에 얘기를 했겠죠. 그럼 이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밤은 차갑게 맑아진 공기와 맞물려 작은 계절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이번 디쉬는 그 밤이 지닌 향과 맛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전하고자 한 작은 스프입니다. 볼의 바닥에는 쫄깃한 은행, 아삭한 베피클, 오독한 땅콩을 차곡히 담아 밤이라는 재료가 품은 식감과 풍미를 서로 다른 레이어로 나누어 표현했습니다. 그 위를 부드러운 밤 크림으로 채워 고소한 향을 한 번 더 강조했고 마지막에는
가볍고 은은한 땅콩 폼을 올려 군밤에서 느껴지는 아련한 풍미를 첫인상처럼 살렸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거냐면 그 오징어 요리예요. 무늬 오징어를 그 시소 잎에다가 쌓아놓은 건데 안에 약간 녹색 소스 이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 부은 거는 정확히 뭔지 기억 안 나는데 서버님이 부어주시고 여기다가 그 오일 같은 걸 뿌려줬어요. 아무튼 맛있었습니다. 오징어 요리예요. 오징어를 초장에 살짝 찍어 깻잎에 싸먹는 맛은 그 자체로 완성된 조화이며 좋은 술친구가 되어줍니다. 이번 에피타이저는 그 오징어 회의 기억에서 출발해 계절이 주는 감각을 세련된 방식으로 재구성한 요리입니다. 큐브 형태로 손질한 오징어에 같은 모양으로 썬 무와 오이고추를 더해 쪽파 페스토로 가볍게 무쳤습니다. 입안에서 녹듯 사라지는 오징어의 식감과 대비되는 오이고추의 아삭함, 무가 지닌 청량함은 뒤이어 등장하는 절인 사과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산뜻한 첫인상을 완성합니다. 이러한 식감의 대비를 넣은 맛의 배경을 이루는 요소는 초장의 구조를 분해해 다시 조합한 물의 소스입니다. 샐러리와 블렌딩한 사과 주스에 발효 홍고추 주스를 더해 달콤하면서도 은근히 깔리는 매운맛을 표현했으며 소스가 사라진 뒤에는 시소의 향이 부드럽게 이어지며 오징어의 은은한 단맛과 함께 긴 여운을 남깁니다. 자, 다음 요리는 배추전입니다. 요거는 약간 배추전을 파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을 했는데요. 타르트가 아래쪽에 있고요. 배추를 실제로 이렇게 차곡차곡 옆으로 쌓아가지고 오독오독한 맛이 납니다. 캐비어로 간장을 찍어 먹듯이 짠맛을 더해주려고 했고요. 옆에 있는 녹색 소스는 뭔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못 적었어요. 미안합니다. 맛있었습니다. 굉장히 바삭바삭하고요. 먹었을 때 약간 좀 백김치 씹는 그런 느낌도 났는데 백김치 타르트에 캐비어랑 같이 섞어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배추전. 이번 요리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한국인의 따뜻한 정서를 담아낸 배추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입니다. 수수와 메밀처럼 배추와 어울리는 곡물의 풍미를 표현하기 위해 메밀향을 가득 담은 타르트 쉘을 바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위에는 익힌 배추잎을 수백 겹으로 정성껏 쌓아 만든 레이어드 배추를 올려 한 번 더 구워내어 고소함과 풍미를 더했습니다. 여기에 배추 겉잎과 세이지로 만든 은은한 단맛의 소스가 바탕을 이루고 이 녹색 소스는 지금 보니까 배추 겉잎과 세이지로 만든 은은한 단맛의 소스였군요. 짭짤한 캐비어가 조연으로 더해져 배추의 담백함과 깊이를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맛의 구조 속에서 배추는 새롭게 그리고 여전히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이베리아 밴도에서 탱고를 추는 여인과 같이 말이죠. 자, 그 다음은 25,000원을 추가해야 먹을 수 있는 설의 달팽이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녹색한 소스들이 잔뜩 있는데요. 이 아래에 달팽이가 숨어 있습니다. 아마 비주얼적으로는 달팽이들이 이끼나 이런 녹색 채소들을 많이 먹으니까 그거를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에는 시금치와 치즈가 갈아져 있고요. 이 달팽이를 섞어가지고 먹으면 맛있습니다. 아쉽게도 달팽이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추가 차지 음식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들어가 있진 않네요. 자, 그럼 이 맛에 대한 평가를 제가 이제 좀 할 건데요. 일단은 약간의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지금 시금치가 꽤 많이 올라가 있는데 시금치랑 비타민 이런 것들 저 맛이 조금 강해가지고 달팽이 맛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사실 시금치가 그렇게 맛이 나는 채소는 아닌데 그냥 조금 더 달팽이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뭔가 달팽이 채소쌈을 먹는 느낌이어가지고 삼겹살도 그냥 삼겹살을 먹으면 고기 맛이 강하게 나는데 배추 안에다가 마늘이랑 고추랑 이런 걸 다 넣어가지고 쌈을 싸서 먹으면 삼겹살 맛에는 조금 줄어들잖아. 물론 쌈이 맛이 없진 않아요. 하지만 삼겹살 맛은 줄어들잖아. 저는 약간 달팽이 맛을 더 느끼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 보조해주는 재료들이 조금 더 포션이 적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황태국이에요. 굉장히 잘 끓인 황태 육수 맛이 났고요. 연꽃잎처럼 떠있는 건 한련화라는 녀석인데요. 먹으면 약간 와사비처럼 화한 향이 퍼집니다. 그리고 밑에는 애호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안에 라비올리가 하나 있는데 이 라비올리 안에다가 농어를 다진 거를 넣어가지고 만든 농어 라비올리입니다. 꽤 담백하고 짭조름하고 맛있습니다. 이 파스타를 먹은 것만 해도 되게 만족스러운 맛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파스타 전용 가게를 차리셨죠. 도우룸이라고. 그래서 스와니에가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그 이준 셰프님이 하시는 파스타 그럼 이제 도우룸에 가시면 됩니다. 요즘 도우룸을 또 추가적으로 오픈하셔가지고 조금 이제 첫 경험으로 가시기에는 이쪽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요리는 겨울밤 한 잔의 술 뒤에 자연스레 떠오르는 황태국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은 코스입니다. 고소한 생선살 소로
속을 채워 만든 라비올리에 황태포를 넣어 깊게 우려낸 진하게 만든 생선 육수를 더했습니다. 계란지단, 홍고추, 애호박 등 한국의 고명을 절제해 올려 황태 육수의 따뜻함에 선명한 색과 결을 부여하고 중간중간 씹히는 궁채 피클은 김치와의 페어링을 연상시키는 산뜻한 전환을 마련합니다. 마지막에 흩뿌린 황태 보풀하기는 황태가 지닌 결을 그대로 전하며 숟가락을 더할수록 우러나는 향과 감칠맛으로 한 그릇의 채도를 천천히 높여줍니다. 자, 그러면 우엉입니다. 우엉. 이게 우엉으로 이렇게 감옥을 만들어 놨어요. 우엉 감옥. 밑에는 생선이 갇혀 있습니다. 생선이 우엉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상징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생선 살과 우엉으로 만든 우엉 어묵입니다. 이렇게 어묵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우엉 감옥을 열면 생선이 나옵니다. 설명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엉과 겨울 생선, 샵 바다, 샵 돼지. 은은한 땀내음과 질긴 듯 부드러운 결을 지닌 우엉은 한국의 식탁에 익숙하지만 이번 요리는 그 토양의 맛을 겨울철 생선과 맞물려 새로운 층위의 감칠맛으로 풀어냅니다. 큼직하게 손질해 식감을 살린 우엉 청크와 샐러리악 퓨레는 생선의 담백함을 복돋우는 향을 더하고 서로 다른 밀도의 대비로 입안을 입체적으로 채웁니다. 농밀한 우엉 소스가 생선을 부드럽게 감싸며 격자 무늬로 구운 우엉칩은 씹을수록 은근히 번지는 뿌리 채소의 묵직함을 남겨 겨울 토양의 기억을 불러옵니다. 사이드는 생선살 트리밍과 새우, 관자살을 다져 허브와 레몬 향을 입힌 어묵을 빚고 얇게 저민 우엉을 슬라이스에 말아 부드럽게 쪄낸 우엉 롤입니다. 주 재료의 남은 부분을 온전히 활용한 이 구성은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면서도 우엉의 흑향과 겨울 생선의 고소한 지방감을 한층 또렷하게 떠올리게 하는 든든한 조연이 됩니다. 생선 자체는 굉장히 바삭하게 잘 구워져가지고 이날의 베스트 요리 2개를 꼽는다면 2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요리가 이 우엉과 겨울 생선, 샵 바다, 샵 돼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만두인데요. 이거는 갑오징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만두 피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갑오징어처럼 만든 것이고요. 실제로는 만두 피입니다. 이 안에 재료들이 들어가 있어서 갑오징어 만두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이거는 까만 소스인데요. 아무래도 오징어 먹물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라서 먹으면 안쪽에 전복과 이것저것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었어요. 전복과 김, 샵 바다. 전복을 다시마로 부드럽게 쪄낸 후 까치버섯, 대파, 관자살로 만든 소를 채워 만두를 빚었습니다. 전복 껍질 모양으로 찐 만두를 자르면 한입 가득 퍼지는 감칠맛과 함께 쫄깃한 전복, 아삭한 대파가 어우러져 은은한 향이 입맛을 가득 채웁니다. 이것 봐.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갑오징어 어쩌고 했잖아. 그러니까 개소리야. 갑오징어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어. 다시 읽겠습니다. 소스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특산물이자 소울푸드인 김을 활용했습니다. 크리미한 질감 속에 스며드는 김의 감칠맛과 독특한 향은 이 요리 전체의 한국 바다의 정치를 불어넣으며 섬세한 다이닝 경험에 지역 고유의 맛을 더해줍니다. 정치가 맞아? 정취 아니야? 여기 정치를 불어넣는다고 더했는데? 갑자기 폴리틱스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잖아. 정치를 불어넣는 줄 알았네 진짜로. 자, 요거는 메추리 요리예요. 메추리 요리. 시그니처 요리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마소킴이 초콜릿을 선택한 이유가 나와요. 이 밑에 들어간 몰래 소스에 초콜릿을 넣었거든요. 마소킴 내 이놈! 여기서 이걸 맛보고 너도 초콜릿을 이렇게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팀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다니. 이래가지고 우장홍초가 나온 거 아니야? 자, 카카오 선수의 입장문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추리와 카카오, 샵 돼지, 샵 식습관. 식재료는 하나의 얼굴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신선할 때의 맛의 기본이지만 발효되거나 건조되었을 때 또 다른 매력을 드러납니다. 이번 요리는 메추리라는 재료에 깊이를 끌어올렸습니다. 신선한 메추리의 껍질 안에는 콩피하고 훈연한 다리살을 채워 넣은 뒤 가볍게 말려 구워냈습니다. 바삭해진 껍질 위에는 스와니에의 카카오 홍차 시럽을 덧발라 카카오의 산뜻한 면을 드러냈고 소스로는 다크 초콜릿, 말린 고추, 아몬드, 양파를 태워 고추장과 메추리 줄을 섞은 고추장 몰래를 더해 깊고 어두운 향을 입혔습니다. 가니시로는 가벼운 산미의 가지절임과 구운 마늘, 말린 시래기를 함께 볶은 컴포넌트와 매칭해 생재료와 건재료의 대비를 완성했습니다. 입안에서는 붉은 메추리의 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풍미가 겹겹이 퍼지며 코스가 끝난 이후에도 긴 여운으로 남습니다.
자, 한우와 반찬, 샵 식습관. 한우 요리인데 일단 고기가 두 덩이가 나옵니다. 요 부분과 요 부분인데 요거는 한우가 또 아니에요. 이베리코랑 몇 가지 돼지고기를 섞어가지고 구운 석쇠 꼬치구이인데 얘는 양념 구이의 맛을, 얘는 소금 구이의 맛을 재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식답게 반찬이 나옵니다.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요거 이제 피칸 전과고요. 피칸 전과인데 피칸 전과를 첨가한 쌈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진짜 맛있었습니다. 얘가 양념 맛도 지리고요. 안에 켜켜이 쌓인 이 고기층도 지려요. 이게 저는 베스트 맛이었습니다. 셰프스 노트를 한번 읽어봅시다. 한우와 반찬, 샵, 식습관, 2+ 등급 채끝 등심을 비장탄 숯불에 정교하게 구워 과한 양념 없이 고기 본연의 단맛과 육즙을 뚜렷하게 살린 스테이크를 완성합니다. 동시에 채끝 등심과 돼지 목살, 하몽 이베리코를 층층이 포개 불고기 양념을 입혀 구운 꼬치를 곁들여 양념이라는 언어로도 한우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K-바베큐는 고기와 이를 조합하는 반찬 문화까지 아우르는 식경험이기에 메인에서는 이 한국적 문법을 세 가지 반찬으로 구성해 표현합니다. 첫 번째 반찬은 속꼬리 쌈장입니다. 속꼬리에 된장과 고추, 마늘을 넣어 졸여낸 뒤 달콤한 캔디 피칸과 곁들여 감칠맛과 매콤함 그리고 고소함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소고기의 고소한 풍미를 끌어올리는 역할로 말이죠. 두 번째 반찬은 토란을 소 육수에 부드럽게 쪄 참기름의 향과 알싸한 대파를 더해 담백한 결을 전달하며 다른 요소의 화려함을 밥처럼 차분히 받쳐줍니다. 세 번째 반찬으로 발효 오이에 고추와 파프리카를 더한 소스를 곁들인 발효 오이는 매콤하고 시원한 맛으로 고기의 기름진 풍미를 잡아줍니다. 디저트입니다. 스와니에는 디저트가 활용 점정에 용의 눈에 점을 찍는 역할을 합니다. 디저트 쪽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무화과, 샵 돼지, 샵 절기, 무화과의 색과 향, 맛, 질감 등 모든 면을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 여러 컴포넌트를 구성했습니다. 포트와인으로 천천히 졸인 무화과 콩포트를 중심으로 핑크빛 속살만을 사용해 만든 어흐 소스와 무화과 향을 응축한 오이를 더했습니다. 이 모든 요소를 하나로 이어지는 중심에는 부드럽고 산뜻한 프로마주 블랑 아이스크림이 미안해요. 마지막으로 무화과잎 향을 머금은 얇은 튀를 올려 무화과 나무 아래를 지날 때 스치는 향과 빛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완성했습니다. 하나의 과일에서 파생된 다층적인 레이어들이 각기 다른 개성을 드러내며 코스의 후반부에 잔잔한 바람처럼 여운을 남기는 디저트입니다. 어흐어흐란 단어는 없었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자, 그런 맛이에요. 튀일에는 뭔가 이제 그 보풀아기들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요. 튀일은 먹으면 좀 쌉싸름하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이 먹으면 그 무화과의 은은한 단맛이 쫙 퍼지면서 약간 좀 그 오미자 화채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도 나고 입안을 좀 깔끔하게 정렬해주는 그런 맛입니다. 밑에 이 아이스크림 프로마주 블랑 치즈죠. 그 다음에 이게 좀 지려요. 이게 좀 지린데 이게 겉에 있는 게 약간 좀 굉장히 짭짤하면서도 커피향이 진한 튀일이고요. 일종의 커피 디저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밑에는 그 퐁당 쇼콜라 이런 거에 들어있습니다. 가또 쇼콜라. 그리고 대추가 좀 섞여있는 맛인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추와 커피, 샵 돼지, 샵 추억. 대추는 가을에 맺히는 열매이지만 한국인의 기억에 각인된 모습은 빨갛게 마르고 주름진 말림 대추입니다. 달여 마시는 따뜻한 차부터 말린 과일 스낵, 섬세한 디저트에 이르기까지 쓰임새가 폭넓으며 세월에 응축된 깊은 맛과 향은 한국인의 정서에 자연스럽게 스며 있습니다. 익어갈수록 완성되는 그 뉘앙스를 따뜻하게 서브되는 이번 메인 디저트는 식감의 대비로 대추 풍미를 확장합니다. 진한 퐁당 쇼콜라와 다크초코 크레뮤가 쌉쌀하고 달큰한 초콜릿 베이스를 세우고 대추고로 만든 대추 에스푸마를 듬뿍 올려 부드러운 온기 속에 은은한 단맛과 마른 껍질의 농후한 향을 전합니다. 에스푸마를 감싼 카카오 커피 튀일은 바삭한 결로 질감을 또렷이 하고 한 입마다 번지는 커피 향이 대추와 카카오 사이의 균형을 치밀하게 조율합니다. 한 접시 안에서 시간의 농도와 온도의 유연함이 교차하며 익숙한 재료의 매력을 새로운 결로 완성시키는 마지막 코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입니다. 근데 저희는 한 코스를 더 시켰죠. 9만 원을 추가해서 먹을 수 있는 화이트 트러플 에스푸마입니다. 이 녀석은 화이트 트러플입니다. 이탈리아의 알바 지역에서 제작하는 알바 트러플인가? 아니야, 블랙도 많이 있어. 니들이 먹는 화이트 고기는 이렇게 화이트 트러플을 잔뜩 썰어가지고 주세요. 굉장히 상등품의 화이트 트러플이었습니다. 화이트 트러플 이 정도 들어가면 9만 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이건 왜 설명이 없는 거야? 9만 원짜리인데.
익숙해져 버렸어. 무슨 맛이냐고요? 여러분 감자빵 먹어봤어요? 굉장히 고급진 감자빵 맛입니다. 9만원짜리 감자빵 맛이에요. 그 위에다가 트러플 향도 지리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입 안에 진짜 돼지의 쿰쿰한 트러플 향이 잔뜩 남는 감자빵입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하는데 셰프님의 노트에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적혀 있어가지고 품격이 올라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 어떤 형태의 리뷰가 더 좋은지는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참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로는 이제 뿌띠뽀가 나왔는데 배, 아이셔 젤리, 롯데 샌드, 당근 케이크입니다. 이상 흑백요리사2 이준 셰프의 미슐랭 2스타 수완이의 후기였습니다. Chance on